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름다운 고군산군도는 한 해 평균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주차장, 콘도 등 숙박시설이 부족해 경유용 관광지로 전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워터파크 등 해양 레저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광객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K-그린바이오 산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경쟁을 뚫기 위해 전북도 등과 협력체계 강화와 기업 유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경쟁력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산 영광여고 뒤편 창성동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 추진됩니다. 급경사지와 폐철도의 숲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산림청에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아름다운 고군산군도는 한 해 평균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도나 숙박시설이 부족해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하면서 소비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름 성수기에는 워터파크 등 해양 레저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용 문제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고군산군도. 매년 2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연결도로망 개통 이후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증가한 반면 관광 수용성은 한계를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관광객이 머물 만한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즐길 거리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떠나기보다는 그냥 한 번 들어와서 떨려서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 펜션이 몇개 안 되더라고. 보니까 펜션이 숙박시설이 좀 부족한 거예요. 자꾸 이거 관광 인원이 늘어나네. 대다수 관광객은 고군산군도에서 반나절 정도 여행을 즐긴 후 인근 서천이나 전주 부안 등으로 빠져나가 숙소를 잡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고군산군도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소비 효과가 사라진 선유도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안 쪽으로 지금 거의 다 많이 뺏겼어.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간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숙박도 없어. 이거 갖고 턱도 없어요.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에는 해양 레저 복합단지 개장 예정으로 관광객 수용과 주차난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 고군산군도의 수용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새만금에서 육상 김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양수산부 공모 우량 김종자 생산과 육상양식 기술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올해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비에 3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새만금 209에 4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에 올해 하반기 실증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육상양식과 품질관리 기술개발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정부 부처와 새만금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을 만나 하루 2차례 해수유통을 기본계획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배후도시 용지를 제2산업단지로 개발해 산업용지를 넓히고 스마트 수변도시를 신항만 배후의 산업도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항만과 국제공항, 인입철도 등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과 배수관문 추가 설치, 홍수 조절지 조성 등도 논의했습니다.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의 확장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익산 3산단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마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 녹지 확보와 주차장 위치 조정 등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8개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조건 보완이 완료되면 다음 달 변경안을 최종 승인 고시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거나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계 영상을 기록 보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권고에 따른 조치로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에 스마트 영어 교실이 조성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20억 원을 들여 81개 초중고의 온라인 영어 도서관과 영어 교육 플랫폼, 스마트 칠판과 인공지능 스피커, 가상현실을 활용한 수업 교구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 연수를 진행해 스마트 영어 교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수도권 대학병원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퇴직 명의 영입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군산의료원은 현재 유방암 갑상선암 분야의 소희영, 뇌전증 수면장애 분야의 이상암, 화상 안면부 외상 분야의 오석준,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골절 분야의 전창훈 등 국내 최고 권위의 의료진을 영입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군산의료원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K그린바이오 산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도전장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경쟁을 뚫기 위해 협력체계 강화와 기업 유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공모 경쟁력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농림부가 올 하반기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2027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육성지구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 공모는 광역단체가 신청해야 해 익산시는 전북자치도와 관련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계속 이제 육성지구 관련해서는 익산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어요.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공모는 강원도와 경북, 포항 등 전국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익산시는 공모 경쟁력을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소재 생산과 공급 거점 구축에 나선 한편 싱크탱크 역할을 할 그린바이오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익산 함열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시운전을 거쳐 연말쯤 중온될 계획입니다. 이에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벤처 창업 지원, 첨단 소재 전주기 지원 체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이제 식품하고 종물용 의약품 갖고 있기 때문에 농진원하고 이제 시하고 같이 기업 유치 활동 하고 있어요. 정부 공모를 거쳐 선정되는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익산이 이를 선점해 K 그린바이오 혁신 허브로서 입지를 다질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 지역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451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체험은 10회에 걸쳐 이론 수업을 포함해 말과 친해지기, 기초 승마 등 다양한 강습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부담금 96,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은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호스피아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올여름 도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7월과 8월은 평년 기온을 웃돌 확률이 50%이고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10%,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7월 도내 평년 기온은 24.5에서 25.5도, 8월은 24.9에서 25.9도입니다. 6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낮을 확률이 20%였습니다.
강수량은 6월에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군산 고령자와 중증 환자의 구급 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689건의 구급 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구급대는 2,479건의 이송을 통해 2,500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전체 이송 환자 가운데 81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6.8%로 가장 많았고 4대 중증 환자는 1년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전년 대비 61% 급증했습니다. 중국 외래 해충이 국내에 유입돼 도내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멸강나방과 열대 거세미나방 등 중국 외래 해충이 충남과 전남, 제주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성충은 피해를 주지 않지만 유충은 벼와 보리 등을 갉아먹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전북에서도 해충 발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농촌에서 해마다 상당한 양의 농약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3년 4톤, 지난해 2.5톤의 불용농약이 수거돼 처리됐습니다. 불용농약은 마을이나 농지 주변에 방치돼 환경오염과 농약 중독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20년 불용농약 처리 조례를 만든 후 해마다 수거해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26일부터 4일간 집중 수거합니다. 군산시가 영광여고 뒤편 창성동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산림청을 방문해 기후대응 도시숲과 철길숲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창성동 영광여고 담장과 도로 사이 급경사지대에 낙석방지망 돌을 채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급경사가 심하고 붕괴 위험에 지난 2006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영광여고 담장을 따라 1.1헥타르, 군산시는 6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돌과 토사로 뒤덮인 나대지에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산림청을 방문해 창성동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도시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국비 11억 원을 지원받아 다층 수목식재와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철길숲 확대를 위한 100억 원도 건의했습니다. 이미 160억 원을 들여 군산 화물역에서 사정 삼거리까지 2.6km 4개 구간 가운데 2개 구간이 완공되면서 옛 개정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철길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전북대병원 일원부터 구 개정역까지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사정 삼거리에서 구 군산 화물역 구간에 군산 철길숲과 연계해 도심의 녹지 축을 연결하고 도시 바람길 숲을 형성해 바람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산시는 도시숲 조성으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에서도 도시 바람길 숲의 취지와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해 주셨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숲 조성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의와 논의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공간, 철길숲에 이어 자연재해 지구도 도시숲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의 1인 가구가 8년 동안 13,000여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군산의 1인 가구는 지난 2023년 기준 44,058가구로 전체 가구의 37.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5년 31,080가구에서 12,978가구가 늘어 8년 동안 8.4%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군산의 증가폭은 완주 9.2%포인트, 전주 9%포인트에 이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컸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로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단독 다가구 주택 임대차 12만 6천여 건 가운데 전체는 19%에 불과했습니다. 4년 전 46%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월세 거래가 늘면서 전세 보증금은 지난 2021년 5,700만 원에서 올해 3,700만 원으로 34% 감소했고 월세는 23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61% 증가했습니다. 불편 민원이 많은 익산 지역 120개 장소에 보안 등이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안 등 설치 요구 장소에 사업비 1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전멸 시간 자동화가 가능한 LED 보안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등 설치로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밤길 통행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에 공장이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앨리스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기업은 서울에서 가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장비 활용 검토, 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 세미나 트레이닝 프로그램,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익산 공장을 포함해 서울, 부산, 울산의 사무소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관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새벽 1시 45분쯤 삼천동 천변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전북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 A씨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A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 미처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된 데 대해 유감의 뜻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전당성당 사거리에 게시됐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지난 12일과 22일 두 차례 무단 철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신고의 조사 결과 현수막 철거자가 소속된 기관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해 철거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철거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호남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김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해 센터장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경과 보고서를 전주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 후보자는 농협중앙회 전북경영기획단 참사와 농협전북본부 산지유통단장, 전북경영지원팀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시 누리집이 내년에 전면 개편됩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집 전면 개편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용역은 반영형 웹구현과 통합검색 기능 강화, 카드 결제 기능 도입 등에 걸쳐 8개월간 진행됩니다. 개편 대상은 익산시 누리집을 포함해 문화관광 행정복지센터, 웅포 관광 캠핑장 등 29개 웹사이트입니다. 익산시 함라산 야생 녹차나무 군락지에서 오늘 숲속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연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차 만들기 다도체험, 에코트레킹, 목공예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열린 함라산 일대는 국립익산 치유의 숲과 명품임도, 녹차밭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해 익산에서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군경, 소방 등 지역 내 17개 기관단체에서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현장 훈련은 유천 배수펌프장 일대에 매몰자 등이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범국가적 훈련입니다.
제22회 전북 상업경진대회가 군산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개 특성화고에서 학생 250여 명과 교사 등 330여 명이 참가해 회계실무, 금융실무, ERP, 창업실무 등 10개 실무 종목과 창업동아리 엑스포, 경제골든벨 등 2개 경연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종목별 고사장에서 팀 또는 개인 단위로 기획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입상자는 오는 9월 경북에서 개최되는 전국 상업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 김동문이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익산시는 23일 원광대 교수 김동문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김 교수는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4년 아테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금마도서관이 특성화 인문학 강연 2000년 고도 익산의 문학적 가치 탐구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고도 익산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지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군산시 제11기 생명사랑 서포터즈가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서포터즈는 자살 예방 전문 강사와 일반 시민 등 총 82명으로 구성됐으며 청소년 대상 교육과 자살 예방 캠페인 등 현장 중심 활동에 나섭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1도, 익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0도에서 22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8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